운칠기삼. 흔히 실력이 있어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운이 좋아도 인복이 많은 사람을 넘지 못하며 인복이 많아도 명이 긴 사람에게 진다고 말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CEO 가운데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가장 쓴맛을 다 봤다고 하는 도박판의 타짜들조차 승부는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도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토막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사면 상투 잡는 격이다. 그때 뭐가 눈에 씌어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럽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런 생각들에 대한 해답이 운명 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부산 박도사라 불리며 40여 년 동안 국내 정재계 인사들의 사주 상담을 도맡아온 노상진 선생은 상위 1% 부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해진 운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면 불행을 최소화하고 행복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천억 원은 아니더라도 자기 기준에서 만족할 정도의 재산 증식은 운칠기삼에 부응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방법까지도 운명이 말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히 움직여라.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라. 평생 불행만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에게 운은 10년을 단위로 크게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정해진 대운의 흐름에 따라 물러서야 할 때인지 나아가야 할 때인지 판단하고 행동하면 불행을 최소화하고 행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운은 흐른다고 했다. 흐르는 운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명을 내리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 명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기운이 스며든 것이라 같은 현상을 놓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자유의지가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공통점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돌출하든 돈을 모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만복의 근원이 인복이라고 한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도와줄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혹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려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운 좋은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산삼을 캔다고 한 말 기억나는가? 그 말의 핵심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핵심이 있다. 앞마당을 쓸었든가 마당에 풀을 뽑았든가 뭔가 부지런을 떨어서 산삼을 발견한 것이다. 산삼이 묻혀있는 줄도 모르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돈이 없어서 집을 팔면 그 집을 산 사람이 산삼의 임자가 되는 것이다. 운이 내게 있다 해도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복을 취하지 못한다. 재테크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라. 재복이 있거나 없거나 돈을 만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메뉴가 몇 가지면 좋겠어요. 심지어 해물이 좋겠는지 고기가 좋겠는지 테이블은 몇 개를 놓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선물 옵션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한 다음에 자기 입장을 정하고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사주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다. 결국은 자기 운대로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 끝에 인생 역전이 오는 것이지. 사주 상담만 주구장창하면 그것 또한 돈이 줄줄 새는 원인이 된다. 셋째, 내 자신을 알라. 운명을 아는 것은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바라는 신부가 아닌 진정한 주제 파악이다. 긍정적 마인드와 성취감, 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성공을 부르는 자기 객관화를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운명에서 불러내야 한다. 하늘 기운 있음이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했으니 내게 하늘이 어떤 기운을 내렸는지 사주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고 움직이면 다소 도움이 된다.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바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사주명리는 이 세상과 나의 밀월 관계 같은 것이다. 달콤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가 의미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나를 찾아야 한다. 육신 가운데 재성이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보면 단편적이나마 향방을 정할 수 있다. 분명 단편적이다.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눠진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음은 편재, 양은 정재이다. 편재는 재물이 쏠리는 것, 정재는 재물이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편재가 있는 사람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해서 돈이 들쭉날쭉하고 정재가 있는 사람은 공무직이나 교사처럼 월급형 수입이 생긴다. 편재가 있으면 항상 모자랄 때가 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좀 더 재테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정제가 있으면 일정한 저축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재성으로 판단하는 단편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식상, 인성, 관성, 비겁 등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아야 한다. 일간이나라고 하면 나의 사주 명도에 들어온 육신 관계를 살펴서 전반적인 재테크 방향을 정해볼 수 있다. 나의 재물을 복원하는 복인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정제인지 편제인지에 따라 주식도 장기 투자 타입인지 단타 매매 타입인지 엿볼 수 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재물의 향방이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한다고 오랫동안 묻어둔 주식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할 때 손해를 볼지 수익을 볼지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중심으로 돈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고 돈복을 세어나가게 하는 것은 비견과 겁재이다. 정제와 편제가 있으면 재물을 보관하는 힘이 있고 정관과 편관이 있으면 재물을 지킬 수 있다. 이 모든 재물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능력은 정인과 편인이 있어야 한다. 재물이 새는 것도 이유가 있고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명조도 없이 편인과 정관이 만나면 어떻고 편제와 편인이 만나면 어떻다고 말한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활용하지도 못한다. 공부가 된 사람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운이 아닌 자유의지가 움직여서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눈에 뭐가 씌웠나 봐 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벌어진다. 돈과 사랑의 목을 매니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설치다가 죽 그릇을 걷어찬다고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돈은 누구나 다 갖고 싶은데 한정되어 있으니 귀한 것이다. 재테크 이전에 자신의 분수에 맞는 길을 택해야 손재가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돈 또한 상대적 가치이다. 재벌에게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은 매우 큰 돈일 수 있다. 새어나가도구만 안 들어와도구만이라면 굳이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내가 추구하는 재테크는 결코 나의 운명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음을 명심할 일이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